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시애틀 총영사관 김지은 영사님을 모시고 내년 3월에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4월에 서북미 지역의 대통령 선거 관리를 위해 시애틀 총영사관에 부임하셨어요. 한 네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4월 1일자로 이제 부임하고 나서 저희가 6월 달에 모의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먼저 선거를 치르기 전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년 선거 같으면은 일반 선거권자를 조금 모집을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 등 아직 백신 미접종자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실시된 모의 선거에는 공간 관계자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6월 달에 진행을 했었고 8월 달에는 저희 중앙선거관리원회 사무차장님이 이제 그 방미를 하셔가지고 저희 시애틀 지역에 오셔서 저희 그 한인 단체 대표자님들과 전임 재선관위 위원장님들과 함께 재선거 관련돼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10월 10일부터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 신고 신청을 받고 있어요. 네네. 누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나요? 국내 선거와 달리 재외 선거에 있어서는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구분을 하자면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으로 나뉘는데 되게 복잡해 어렵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외 부재자는 해외에 나와 계신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 이런 분들이 해당되시고요. 이제 재외 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되신 분들 근데 영주권자 중에는 이제 국외 부재자도 있을 수 있고 재선거인도 있을 수가 있으세요. 예전에는 영주권자 분들도 국외 이주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이제 말소가 되셨는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라고 해서 이제 영주권 뭐 이주 신고를 하셨더라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제 국외 부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외 부재자분들은 내년 10월 10일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고 기간이 시작이 되어서 내년 1월 8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외선거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주민등록 번호가 없거나 말소되신 분들 중요하신 사항은 이제 여권 번호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만료된 거 갱신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 여권이 만료가 돼서 갱신을 했다거나 주소가 바뀌었다거나 이메일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변경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 1월 8일까지 네, 변경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내가 이제 명부가 등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재외선거관리 그 신고 신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ova.nec.go.kr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명부에 등재됐는지 여부, 내가 국외 부재자인지 재외선거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명부 소외를 하시면 명부가 등재돼 있으시면 재선거인으로 이미 등록돼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신고 등록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국외 부재자로서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나이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내년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 기준으로 해서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만 18세 이상인 이제 출생하신 분들은 대상이 되셔서 이제 올해 뭐 9일, 미국 나이로 이제 10학년, 11학년 이런 학생들은 해당되실 것 같아요. 2004년생 중에 3월 10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 네. 근데 지난 선거 때를 보면 지난번 뭐 이제 총선과 대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투표소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네네. 아주 먼 거리 계시는 분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일부러 이제 막 운전을 해갖고 오신다거나 더러는 투표를 정말 하고 싶은데 일정 같은 게 잘 맞지 않아서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몇 개의 투표소가 운영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공직선거법 상에
서는 이제 그 공간 투표소라고 해서 공간에 설치하는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곳 한 곳이 설치가 되고 재국민수 기준으로 이제 4만 초가 되는 곳에는 추가 투표소를 한 개를 둘 수가 있고 최대 두 개까지만 추가 투표소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재국민 수가 6만 3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만 초가 되기 때문에 추가 투표소가 한 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애틀 지역에서만 한 개소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공간 투표소가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설치가 되고요. 추가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국민수가 많은 오리건 그 포틀랜드 한인회관에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추가 투표소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하나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관할 구역이 그 아이다호나 몬타나주도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투표소에 와서 투표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가 투표소 부분이라든지 뭐 우편 투표 도입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편 투표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 그 미주 지역하고 일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편 제도가 조금 이렇게 잘 되고 있어서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이번 그 8월 달쯤에 저희가 이제 그 재우편 실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도 빨라야 3일, 늦게 돼서는 뭐 11일 지나서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우표가 이제 뭐 해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투표 개표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다른 뭐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예 돌아오지도 않는 몇 개월이 지나도 그런. 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선거법, 저희 사실 선거법 잘 몰라요. 그래서 사석이나 뭐 이런 공석 같은 데서 뭐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상대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들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위반이 되지 않는지 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위반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하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 뭐 단순한 뭐 친한 지인들끼리 단순한 모임에서 뭐 의견 표명했다 이런 건 단순한 의견 개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운동으로 보지는 않지만 저희 외국에서는 국내 선거와 달리 뭐 단체 대표 명의로 이제 특정 후보 지지 뭐 반대 이런 걸 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시민권자 분들은 이제 선거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뭐 선거권이 없으신데 뭐 지지, 뭐 반대 의사 표명을 하거나 뭐 특정 인쇄물을 배부를 뭐 게시를 해서 배부를 하거나 뭐 방송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위반 사례가 되시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권자 하시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셔야 되지 뭐 별도로 인쇄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뭐 이제 집회를 별도로 해서 뭐 그런 그 뭐 행사를 개최를 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고 공직선거법 관련돼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한테 뭐 제보가 들어오면 이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단순하게 뭐 지인들 모임 자리에서 하는 것까지는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보기 때문에 네. 무방하신데 이제 언론상에 공개가 되거나 이제 뭐 별도 인쇄물 시선물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십니다. 네. 뭐 이제 적극적인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실제로 어떤 처벌이 이제 가해지게 되나요? 사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어떤 했던 뭐 적극적인 네. 행위가 이런 경우 네. 위반으로 이제 적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 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저희 시민권자분들 해당되시겠죠. 했을 경우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인의 임기 만료일인 2027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권이 있으신 제 국민이
이제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하셨다. 그러시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 후 5년 이내인 2027년 3월 9일까지 여권 재급 발급이 제한되거나 여권을 반납해야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국내 선거하고 다르게 이제 재외 선거는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 투표 기간은 2월 23일에서 28일까지인데 이제 유권자 등록 기간은 1월 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유권자 등록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투표하러 가신다고 이제 주변 분들이 하니까 나도 투표하러 가야지 해서 투표는 하실 수 없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고 조금 있다가 이제 신고하면 되지 이러시지 마시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손쉽게 스마트폰에서 대외선거 신고 신청 클릭하시면 본인의 유효한 여권 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있으시면 많이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신고 신청 이제 접수도 하고 홍보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을 이제 만료가 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유효한 여건이 없으시면 저희가 재선거인 이제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건 만료되신 거 확인하시고 여건 갱신을 먼저 신청하시고 이제 유권자 등록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애틀 총영사관의 김지은 영사님이었습니다.